자, 2022년 3월 20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국세기본법부터 갈 건데요. 자, 41번. 다음 뉴스를 보고요. 재무팀장과 나눈 대화 중에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인데요. 자, 지금 무슨 도에 뭐 지방세 수입액이 이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사원이 얘기하기로 팀장님 목적세라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팀장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목적세란 요거죠. 조세의 사용 용도가 정해진 것을 목적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 요거 정리하고 가자. 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권자에 따라서요. 국세와 지방세로 구별을 해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물건 측정 단위에 따라서 이건 좀 애매하네. 종량세와 종가세로 좀 나뉘고요. 그러니까 양으로 측정하냐 가격으로 측정하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조세부담 정가 여부에 따라서 요거를 직접세다 간접세다로 구별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세법상 기간과 기한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인데요. 자,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인데 기간을 일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요. 계산 시 산입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일 불산이 말이 산입의 원칙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요거 2번 보고 갈게요. 기간 말일에 공일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전일이 기간 만료일 날, 그 다음 날이 기간 만료일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물이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발송한 날이죠. 발신한 날. 발신주에 따라가는 게 4가지 서류가 있었죠. 과표신고서, 수정과표신고서, 경정청구서, 조세불복청구서. 맞죠?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서류 송달의 방법은요. 서류 제출의 방법은 우리가 직접 가서 내는 것도 가능하고 우편도 가능하고요. 전자도 가능하죠. 그렇죠? 자, 우편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는요. 도달주의죠. 근데 예외적으로 4가지 서류에 대해서 얘는 발신주의 쓰고 있잖아. 그렇죠? 뭐뭐 있었어? 방금 봤다고 과표신고서, 그다음에 수정과표신고서, 경정청구서, 불복청구서. 요렇게가 4가지가 있었다. 거. 자, 그 다음에 기간계산은 반드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계산은요 민법 개념을 차용해요. 민법 차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3번이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나 왜 여기 안 풀었지? 여기만 이렇게 까먹고 넘어갔나 보네. 3명에게 3개 틀렸어요. 안 풀었잖아, 지금. 그쵸? 3개 일단 틀렸어요. 그래서, 1번. 뭐냐? 자, 세법 적용의 원칙, 우리 뭐뭐 있었어요? 이거 얘기는 하고 가자. 자, 우리 국세 부과의 원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법 적용의 원칙이 있었죠. 그쵸? 자, 국세 부과의 원칙은 얘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세법 적용의 원칙은요. 과세관청만 지키면 되는 거였죠. 그쵸? 자,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은 요거 있었지. 요거 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법 적용의 원칙은요. 얘는 요 다른 말로 요 요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급가세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잘못했다. 세법 해석 기준. 잠깐만요. 죄송해요. 조금만 수정할게요. 얘를 먼저 써버렸어. 자, 얘요. 세법 해석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요 요건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급가세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엄수,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 존중. 요 네 가지가 있었잖아. 맞죠? 자, 그 중에 세법 적용의 원칙, 요거 네 가지. 세소세기, 제소세기 물어본 거죠. 그쵸? 자, 1번. 자,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지. 저 부당침해 금지 요건이고요. 자, 다음에 2번.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게 기업회계 존중의 규정, 기업회계 존중이야.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세무공무원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이게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죠.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자,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서는요.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급과세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지. 소급과세는 납세자한테 유리하면 가능하게 해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4번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워버리세요. 문제가 좀 이상해요. 제가 풀어봤는데, 요거는 제가 읽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애매하니까 지울게요. 지금 규정하고 너무 안 맞는 거라. 다 맞았다고 전체 정답 처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차는요, 좀 신기한 게 45번부터 법인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 문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 나가보도록 하죠. 네, 저희 법인세부터 이어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문제, 45번이요. 자, 요거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거든요. 세무에게는 좀 단말을 콕콕 찍어서 틀린 거 고치면서 좀 가볼게요. 아시겠죠? 자, 요거 답은 3번인데요. 자, 법령 또는 정관상의 회계 기간이 규정되지 않는 법인은요, 사업연도를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사업연도 결정이요. 법령이나 정관으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신고가 있잖아. 신고가 없으면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 그쵸?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맞죠, 다? 여러분들 답안에 나온 거 한번 확인 한 번만 해주실래요?
지금 이게 좀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3번 맞나요? 자, 그래서 요거 까지 알고 계시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6번이요. 자, 지금요,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사항 중에 다음 서식에 차기 이후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무조정 서식이 나온 게요. 요거잖아요. 요게 나왔잖아. 자적 을표가 나왔잖아. 자, 이거 뭐 관리하는 표야? 유보 관리하는 표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을표 10번 외쳐봐라. 그럼 유보처럼 들린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유보가 아닌 것들 모아놓는 거죠. 그렇죠? 유보가 아닌 거 골라봐라 라는 건데 답은요 1번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항목 뭐뭐 있었어? 첫 번째가 업무 추진비라고 하죠, 요새. 이제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맞죠?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중에 우리가 3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금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업무 추진비 중에 3만원 초과 개인카드 사용분이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요, 이 3만원 기준으로 삼는데 요게 경조사비라면 20만원이 되죠. 맞죠?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요거 있었지. 우리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중에 원천징수분이. 맞죠? 이게 기타 사유출로 처분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거 있었지. 기본 한도 초과액.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비지정 기부금이야. 이것도 기타 사유출로 처분됐었죠. 답은 1번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인데요.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는 얘는 입금 아니죠. 그렇죠? 얘는 우리가 벌어왔던 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세금 내야 될 돈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자산수중 입금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지. 이거의 결손금에 보전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우리 입금으로 인정이 안 됐었는데 이월 결손 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포함이고요. 디귿. 자,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얘는 포함되는 거죠. 번돈이니까. 그 다음에 리을이요. 자, 간주임대료요. 입금이죠. 그렇죠? 뭐 더 얘기할 거 없고요, 여러분. 미음이요. 자, 합병차익이요. 자, 얘는 별도의 입금비싼 항목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입금에 들어가는 건 요거 3개 더한 1,500만원.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8번이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김철수 대리는 후임을 위해 세무조정 시 유의할 사항을 손익계산서 항목별로 작성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김 대리가 작성한 다음의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지금요. 첫 번째로 배당금 수익이 나왔어요. 자, 우리 이거 배우진 않았는데 이렇게 배당금 수익이 있으면요. 일정 비율은요. 입금 불산익을 시켜요. 요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익 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려워서 이거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할 수는 있다 정도는 알고 가자.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 익혀가는 거야. 요거. 자,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요. 자,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는 현금주의 따라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입금 불산익 검토해야죠. 저 미수 이자에 대해서, 미수 수익에 대해서 입금 불산익 검토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퇴직금이요. 퇴직금은 임원의 퇴직금만 우리가 제약을 갖죠. 그쵸? 근데 임원의 퇴직금은 두 가지로 나눴잖아. 이게 내규가 있으면 내규 초과액. 초과액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시켰고요. 송금 불산입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내규가 없다면 법정산식 초과액을 우리가 송금 불산입 시켰죠. 전액 송금 불산입 시키지 않았지. 전액과 관련된 건 상여죠. 그렇죠? 내규가 없었던 상여는 전액 송금 불산입 됐었잖아. 답은 3번이죠. 전액을 송금 불산입했는지 검토하면 안 되죠. 법정 내규가 있으면 내규 초과액이 있는지, 내규가 없으면 법정산식의 초과인지 요걸 검토를 했어야지. 이해 가세요? 자, 그다음에 4번. 기부금이요. 비지정 기부금은 송금 불산입인지 검토한다. 요거 맞는 말이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49번. 이 별표. 되게 좋은 문제. 그리고 되게 어려운 문제. 자, 지금요. 본사의 우리 임직원과 건설본부의 임직원이 급여하고 상여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본사부터 먼저 주동을 해볼게요. 자, 본사 사용인분은요. 사용인분에 대한 급여나 상여는 모두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맞죠? 사용인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임원분에 대해서는요. 급여는 특별한 제약 요건이 없어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만 상여는요. 내규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말고를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내규가 얼만큼이네? 급여의 40%잖아. 그렇죠? 그럼 내규를 보면요. 급여의 40%니까 얘네 급여는요. 지금 1억 5천이죠. 그거의 40%니까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본사 임원들은 그렇잖아. 근데 얘네가 상여를 받은 금액은 지금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전액 다 인정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본부요. 자, 여러분. 본사와 건설본부의 차이가 뭘까? 건설본부는요. 우리가 건물이 짓는 거잖아. 그래서 얘 어떻게 처리했대? 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될 때요. 이해 가시나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될 때. 즉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이 들어간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건설 중인 자산에 아마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지금 건설본부의 임원 급여 상여 지급분이 1억 7천과 사용인의 급여 상여 지급분이 3억 2천 두 개 더한 4억 9천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우리 사용인 분부자. 자, 사용인은요, 급여나 상여는 모두 송금 인정이 되니까 요거 자산으로 들어간 거 인정한다고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인정이 된다고. 근데 지금 임원이요. 임원은 급여분은 모두 인정하죠. 특별한 제약 요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상여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지. 상여는요. 내규가 지금 존재하죠. 그렇죠? 자, 급여의 40%만큼만 인정이 된대.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실제로 받은 금액은요. 7천만 원 받았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더 받은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은 송금 불산입 돼야지. 불법 상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천만 원. 그다음에 얘는 상여로 처분이 돼야지. 임직원한테 준 거니까. 근데 얘가 지금 자산에 계산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 자산에서
요만큼 3천만 원만큼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얘 송금산입도 시켜줘야지. 금액의 차이가 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려운 문제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50번 가보면요. 자, 소프트웨어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인, 3일이요. 22년도에 절세 전략을 논의를 했대요. 그래서, 틀린 말 하는 사람 누구냐라는 건데, 자, 최 부장이 단기순이익이 크대요. 그래서 이익이 늘어난 만큼 법인세도 늘어난대.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입금을 줄이거나 송금을 늘리거나 해달라. 결국 이 얘기잖아. 자, 그러면 김 과장이 얘기한 거 볼게요. 자, 지금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유지비나 수선비, 관리비 모두가 송금불산입 될 뿐만 아니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앞에 나온 얘기들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해서 제약이 있죠. 자, 보자. 자, 얘요. 제약은요, 첫 번째로요. 보유 시에요.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은요, 모두 송금 인정한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 다 송금 인정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얘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적용받죠.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적용받잖아. 맞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정도가 적용을 받는다. 라는 거고요. 자, 요거 같이 가자. 요거요. 업무무관 가지입금,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려줬던 거. 자, 요거요. 첫 번째요. 얘는요, 일단, 이거 봤죠? 채비 건 업에서 업에 대해서 지시를 받잖아. 맞죠?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 적용받죠. 이자 제대로 안 받으면 받았다고 보고 입금 처리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되죠. 맞죠?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 불능이 되잖아.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도에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김과장 거 좀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황대리 거요.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최신 유행, 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무신고 시에는요. 적용되는 방법 뭐야? 선입선출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이 지난 재고에 대해서 장부상의 재고에 평가 손실을 반영한다면 우리가 이는 세법으로 송금을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상하면요 전부 다 인정이 돼요? 아니죠. 어느 때만 인정이 돼? 파손이나 멸시 등의 사유만 있었을 때만 인정이 되잖아. 단순히 진부하나 이런 건 안 된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황 대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회계상 평가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법에서는 세법상 평가 손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누가 봐도 망가진 것.
적자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회계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감모 손실은 가능하지만 황대리가 얘기한 평가 손실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쓰여 있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49, 50번 연속으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51번. 이건 쉬운 문제지. 그쵸? 요거 고르라고 했잖아. 자, 자본적 지출 뭐뭐 있어요? 우선 엘리베이터 설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등, 요 자산의 이거잖아. 그렇죠? 자, 그게 아닌 것은 뭐예요? 3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52번 기준 내용 연수와 신고 내용 연수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인데요. 자, 기준 내용 연수는 뭐예요? 정리해 볼까? 자, 법에서 정해놓은 내용 연수를 우린 기준 내용 연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신고 내용 연수는 법의 유도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25% 내외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자, 답은요. 4번이에요. 여러분, 개발비는 기준 내용 연수만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야. 20년 내외에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었죠. 근데 무신고 시에는 5년으로 정해져 버렸잖아.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53번이요. 자, 이제 건물부터 한 번씩 얘기해 볼게요. 자, 세무조정사항으로 과세표준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건물은요. 자, 여러분, 상각 부인행이 나와요? 시인 부족행이 나와요? 얘는 상각 부인행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바로 송금물산이 200만원 유보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계장치요. 자, 기계장치는 삼각부인에게 나와요? 시인부족액이 나와요? 얘는 시인부족액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시인부족액이 나오니까 2월 송금 산입을 검토해야지. 맞죠? 2월 송금 산입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 단기 시인부족액과 삼각부인 누계액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산입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요거요. 이 금액은요. 미니멈 얘는 0죠. 아니, 얘가 100이고요. 삼각부인액이 없잖아. 그러니까 송금 산입시킬 금액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업권이요. 자, 영업권은 지금 시인 부족액이 나오죠. 얼마가? 100만원이. 그러니까 얘는 2월 송금산이 검토해야죠.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 될 거야. 자, 단기 시인 부족액 100만원. 그 다음에 삼각부인 누계액은 150만원이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산입 시킬 수 있으니까 송금산입 100만원 마이너스 요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만큼은 과세표준이 감소할 거 아니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퉁쳐놓으면은 결과적으로 건물 때문에 200만원 증가하고요. 영업권 때문에 100만원 감소하니까 퉁치면 100만원 증가가 되겠지. 답은 3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54번이요. 자,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요게 용어가 아직 좀 덜 바뀌어서 법정 기부금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특례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례. 자, 그러면 보시면요. 답은요, 4번이거든요. 자, 이런 특례 기부금 때는요, 우리가 금전 외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 이게 뭐야? 우리가 현물 기부금이죠. 그렇죠? 현물 기부금이죠. 자, 그랬을 때 현물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특례 기부금이라면 장부가로 봤었죠. 그렇죠? 자, 이거 기억나? 보여줄게. 우리가 특례 기부금이나 얘는 장부가로 봤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라면 얘는 사실 접대의 목적이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랑 똑같이 봤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봤었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다음에 이거까지 같이 알자. 얘는요, 이걸로 봤었죠. 이해 가세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주의하자. 자, 그러면서 업무 추진비 얘기가 나오죠. 가도 돼요? 자, 문제 55번이요. 자, 중소기업이며, 자, 얘 중소기업이래. 지금은 문제가 바뀌지가 않았고 접대비로 좀 나왔죠. 네, 그냥 업무 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송금일사님 총합계획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요. 우리 솔직히 이거 풀어본 문제거든. 책에 있는 문제야. 책에 있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일단 1단계부터 해볼게요. 세법상의 업무 추진비 산출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상 업무 추진비를 고려를 갖고 와야지. 이게 얼마야? 2,600만 원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증빙이 없는 요거는 빼야지. 그렇죠? 이게 얼마가 있어 지금? 200만 원이 있는 거잖아. 200만 원 알죠? 증빙 불비는 없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만 원 초과 요거 빼야죠. 맞죠? 자, 이게 지금 2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바로 즉시 세무조정이 되지.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더할 것들 더 있잖아. 뭐 있었어? 이거 더 있었죠. 근데 얘 나온 거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더 있었잖아요. 근데 요것도 특별히 나온 건 없잖아. 그러면 세법상의 업무 추진비는요. 합계액이요. 2,400만 원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리고 2단계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요거 수익금액 산출해야지. 맞죠? 얘는 매출액과 그 다음에 부산물 매각대금 그 다음에 작업해물 매각대금 요거 더했어야 되잖아. 자, 지금 매출액은요
4억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맞죠? 거기에 디귿의 중단 사업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그쵸? 얘도 그냥 매출액이잖아. 더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부산물 매각대금 없고, 작업해물 매각대금 없고. 그래서 이게 4억 5천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3단계요. 한도 계산해야지. 한도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죠. 그쵸? 자, A는 뭐 제가 1이라고 설명했는지 A라고 설명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A는요, 기업 규모 기준이잖아. 얘 중소기업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3,600만원 가져가죠. 그 다음에 수익금액 기준으로 가면 지금 수익금액은 4억 5천. 그 다음에 얘는 적용률이 0.3%라고 하니까 1000분의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적 대비. 근데요, 뭐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통시장분. 근데 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죠. 한도 계산해보면요, 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가 되는 건 지금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죠. 그래서 답은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56번이요.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송금비산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1번 자본화 대상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차입한 자금. 자, 이거 특정 차입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반드시 우리가 자본화 시켰어야 됐죠. 일반 차입금은 선택이지만 얘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얘기할게요. 자, 단기 말까지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각자산은요, 특정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는 얘는 송금비산 입금 산입하고 우리가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 말이 3번에 쓰여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는요, 업무 무관 자산에 관한 지급이자보다 선순위로 지급이자 송금비산입에 적용한다. 맞는 말이지. 채비, 건, 업 순서니까. 맞죠? 답은 2번이에요. 자, 자본화 대상 자산에는요, 사업용 유무형 자산뿐만 아니라 투자 자산이 들어갔지. 얘 제외돼요. 이거는 사실 회계 용어거든. 근데 투자 자산은 제외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격 자산에서 우리가 금융 자산하고 단기가 완성되는 자산을 뺐었잖아.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7번이요. 자, 가장 옳은 내용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이고요. 자, 1번부터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회사가 사채를 빌려 쓰고요. 사채업자한테 지급한 이자는요. 이거 사채이자죠. 그렇죠? 채권자가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더라도 밝히면은 송금불산임 시킬 이유가 없잖아. 채권자 불분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법인세법에서는 자본화 대상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자본화할 수 있으므로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일반 차입금도 선택이잖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채권의 이자를 당일 채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전액 송금비산입하고요. 대표적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틀린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보세요. 앞에 보시고요. 제가 대표자고요. 말이 너무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대표자고요. 대표자가 회사한테 채권을 빌린 거야. 채권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를요, 회사가 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대표자를 위해서 돈 내는 거 아니야. 대표자 상해 취급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대표자가 뭐 이런 말들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말이 너무 잘라나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58번. 자, 주식회 3일에 제7기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면서 퇴직급여 충당금의 송금산입 한도 금액을 구하래요. 한도 금액. 자, 그러면 우리 퇴축의 한도 어떻게 구했었죠? 둘 중에 작은 거였죠. 맞죠? 첫 번째가 총급여 기준이었죠. 자, 얘는요. 요거였잖아. 단, 여기에는 DC형 가입자, 즉 확정 기여형과 1년 미만 근속자는 제외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1년 미만 근속자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계액 기준이죠. 추계액은 맥시멈 보험수리 접수니까 일시퇴직 기준 곱하기 0% 플러스 기말 퇴직전환금, 연금전환금 그래서 마이너스 장부사 기초퇴충 그래서 장부상 퇴충 지급액 요거를 빼고요. 자, 여기서 송금 불산이 누계액이요. 그러니까 삼각형 누계 아니 한도 초과액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보자. 자, 직전 연도 총급여가요. 지금 2억 3,500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2억 3,500 그리고 뭐 특별히 제외되는 자들이 나와 있진 않네요. 그렇죠? 그럼 곱하기 5% 하면은 요거 이렇게 되죠. 1175만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추계액 기준으로 가보면요. 맥시멈. 자, 보험 수리적 추계액은요 9,500만원. 그 다음에 일시퇴직 추계액은요 지금 1억 2천. 둘 중에 큰 거 1억 2천에 곱하기 0%죠. 맞죠? 어차피 0이 나올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기말퇴직 전환금은 지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장부상 기초퇴충은요 1억 3,500. 그 다음에 퇴충 지급액은 3,000만원. 맞죠? 그 다음에 지금 한도 초과된 금액 그래서 퇴직금의 충당금 부인 무계액이 1억 원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 금액 계산해보면요 요거 500만원 나와요. 답은 4번이죠. 얘들아 이거요 우리 풀었던 문제야. 풀었던 문제라고요.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거 우리가 어디서 풀었냐면 이거 깨져버렸다.
여기도 못 찾겠다. 자, 요거요. 요거거든. 어딨냐면,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나왔던 예시였어요. 아, 이거 언제 넘어가, 이거. 이게 몇 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다. 이 예시였어. 이거 바뀌었을 때, 얘기 나왔던 요 숫자예요. 기억나시나요? 요 숫자고요. 그 다음에, 11월이었지? 5월달. 7월달. 우리가 요것하고 똑같은 문제도 풀어봤었잖아요. 거기서도 나온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갖고 아무튼 계속 나왔던 숫자예요. 이거 계속 나왔던 숫자가 새로운 유형으로 이렇게 그냥 쭉 펼쳐져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 못 찾겠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59번 올바르지 않은 것은요. 요거 3번이요. 자,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요. 미공제된 6월 결성물은요. 발생연도와 금액에 상관없이요.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틀렸죠. 일단 발생연도는 15년간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액 공제가 안 된다? 그것도 아니야. 일반 기업이라면 80%까지만, 각사학년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가 되죠. 맞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거까지 됐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0번이요. 자, 다음 자료를 기초로요. 중소기업의 제10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 얼마야? 1억 6천이죠. 맞죠? 여기서 입금산이 송금비산이 더해야지. 얘가 1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송금산이 입금비산이 빼야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표시로 이렇게 괄호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차가감 소득 금액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 금액이 2억 1천이 되죠. 자, 여기서 기부금 한두 초과액 더하고요. 근데 여기 기부금이 나온 건 특별히 없어 보이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부금 2월 송금산 200. 얘도 빼줘야죠. 그쵸? 자,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각사업년도 소득 아니야. 자, 얘는 특별히 조정이 없었으니까 2억 1천 그대로 내려올 거야. 여기서 2월 결성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빼줘야죠. 그러면 과세표준이죠. 자, 그랬을 때 2월 결성금 자료를 보니까요. 얘가요. 지금 2천만 원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2천만 원 빼주셔야지.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을 보니까 지금 공익신탁이익이 나와 있죠. 얘 비과세잖아. 그래서 1천만 원 빼주면 과세표준은 1억 8천이 나와요. 특별히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되지. 맞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잖아. 그쵸? 자, 그래서 세율은 얘 따라 가셔야 돼. 문제에 주어진 세율. 이게 개정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2억 이하에 대해서는 10%, 2억 초과분에 대해서 20%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2억 이하니까 10% 적용해서 산출세액은요. 1,800이겠죠. 그쵸? 자, 요렇게 구하면 틀려요. 틀린다고. 왜? 지금 연도 잘 봐봐. 4, 5년도 잘 봐봐. 이게 뭐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법인이에요. 맞잖아. 6개월 법인이잖아. 그럼 얘 어떻게 써야 돼? 산출세입고 할 때. 이렇게 써야지. 여기에 세율을 곱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나눠줬어야지. 맞죠? 그러면 자 과세표준이 1억 8천인데요. 얘를 12개월로 튀겨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3억 6천이 되죠. 그래서 이 3억 6천을요. 2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2억 초과분 1억 6천에 대해서는 20% 적용을 해줘야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에 3,200, 5,200만 원. 이렇게 되잖아. 맞죠? 얘를 다시 6개월로 나눠주셔야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얘의 답은요, 2번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61번, 요거, 답은 1번이죠. 자, 비거주자의 납세지는요, 요거는 사업장 소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소득세는 가볍게 좀 61번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62번이요. 자, 다음 중, 금융소득 과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인데, 자, 종합과세 내는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스업이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그로스업 배운다. 자, 여러분들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건요,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게 변해갖고, 세율이 변하면서 이게 좀 변해갖고요. 이번 시험, 다음 시험까지는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은 드는데, 혹시 모르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 목적인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금융소득 중에 B 플러스 C 금액들이 있죠. 그렇죠?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하고 조건부 종합과세 되는 거. 그 금액에서 2천만 원을 빼줘요. 이 금액과 그 다음에 배당소득 중에 요 금액이요. 이렇게 두 개. 배당소득의 주발표를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요. 요걸 뺀 금액에 작은 금액이에요. 곱하기 10%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중과세가 방지가 된대요. 아시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 나온다면 말 문제일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4번 봐봐. 종합과세 내는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스업이 적용된다? 아니야. 봐봐. 종합과세 내는 애들에서 2천만 원 빼고 나머지가 그로스업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된다. 계셨고요. 자, 그 다음에 좀만 쉬었다 갈래요? 괜찮아요? 자, 63번이요. 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자, 일단 총수익 금액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사업과 관련 있는 수익만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보통 힘들어 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과 관련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재고자산과 관련 있는 수익만 포함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요. 자, 필요경비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사업과 관련 있는 건 다 포함이야. 다 포함이야.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법인세법에서 송금 불산이 되는 항목은 제외돼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표자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볼게. 봐봐. 이제 문제 풀이 해볼게요. 자, 지금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주어졌죠. 그럼 여기서 조정해 나가면 되는 건데, 자, 아래와 같이 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은 수익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대. 자, 첫 번째요. 본인의 급여요. 이거 대표자 급여죠. 얘는 제외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용에서 빠지니까 더해줘야겠죠. 당기순이익이 4천만 원, 4억 원이고요. 얘는 빠져 있는 거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더해주는 거죠. 5천만 원.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배당금 수익이요. 자, 얘는 재고자산과 관련 있는 수익은 아니죠. 그러면 빼줘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빼줘야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지금 1,000만 원이 있죠. 그렇죠? 얘는 재고자산과 관련 없는 수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빼줘야겠지. 쓰지마. 이거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세금과 공과 중에 벌금이요. 자, 벌금은 순수한 벌과가는 송금으로 인정 안 되는 항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더해줘야겠죠. 벌금을 빠진 거. 벌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요.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2월 결손금이요. 자, 2월 결손금을 빼주면 얘는 7천만 원 다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요. 진짜 사업소득 금액은 36,700이다.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럼 답은 3번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답 체크했을 때 4번이죠. 그렇죠? 왜 그래? 자, 여기서 하나. 원래는 총수익 금액에서요. 재고자산과 관련된 수익만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가 있거든. 뭐냐면 단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유무형 자산에 처분손익은 포함시켜줘요. 즉 여러분 요거를 뺐으면 안 되는 거야. 얘가 복식부기 의무잖아.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가 포함이 됐어야 되니까 요거 안 뺐으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4번 굉장히 좋은 문제. 별표. 자,
주식회사 3위는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김삼희 씨의 일당을 60만원 지급했대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사람 총급액이 얼마예요? 60만원이죠.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부담할 세액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근로소득 공제를 빼줘야죠. 근데, 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무조건 15만원이에요. 몇 퍼센트 이게 아니라 무조건 15만원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여기서 배워가. 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요, 45만원이 되죠? 맞죠? 자, 여기서 얘 세액공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로소득 세액공제 해줘야지. 잠깐만. 이 세액공제 전에 이거 산출세부터 구해야지. 이거부터 하고 있어. 그쵸? 자, 그래서 세액을 구해보면요. 자, 얘는요. 자, 일용근로자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한다고 그랬지? 6%로 원천징수한다고 했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6%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출세액은요. 27,000원. 이렇게 되죠. 그쵸? 되셨나요? 27,000원.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해줘야지. 자, 얘 몇 퍼센트 해줘? 55% 해주잖아. 맞죠? 그러면 45%만 남겠죠? 그럼 납부할 세액은요? 45% 하면은 12,150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쫓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5번이요. 자, 다음은 김삼희 씨에 지급한 상여금이 있대요. 상여금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법인세법상 신고 시에 입금으로 산입된 인정상여가 있는 거죠. 자, 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야? 처분 결의일이죠. 그 다음에 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인정상여. 얘는 근로제공일이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22년도 과세금액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처분 결의일이 22년에 포함된 거를 고르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200만원. 그 다음에 인정상여는요. 인정상여는 대상 사업연도가 포함된 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지. 그쵸? 22년도 거니까 얘가 180만원. 이런 대상 연도가 뭐야? 우리가 흔히 근로를 제공한 날이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두 개 합친 380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죠. 예. 여러분들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 개. 잘 써놨는데, 씨. 아시겠죠? 아깝다. 영상 캡처를 제가 해볼게요. 아시겠죠? 참. 몇 분이지? 1시간 4분, 64분대.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세명에게 나머지 파트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66번부터 이어나가 볼게요. 자, 문제 66번은요. 자,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답은 1번이죠. 그렇죠? 자, 우리 이거 분여자 공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여자 공제 요건은요. 요거죠.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
금액이요. 3천만 원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요게 틀려버렸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려운 건 없어서. 그 다음에 67번이요. 자,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요거 답은요. 3번이죠. 그렇죠? 자, 의료비 세액 공제율은요. 어떤 공제냐에 따라 좀 나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난임시수입이다. 라고 하면 얘는 30% 공제되죠. 근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하다. 라고 하면 20%고요. 그 다음에 본인,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6세 이하 소아나 아니면 65세 이상 경로자는 15% 공제가 되고요. 그 외 일반 의료비도요. 15%가 공제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8번이요. 자,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문제 68번. 답은요, 4번인데요. 자, 기장세액공제는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하죠. 그렇죠? 자, 어떻게 공제? 산출세액에서요, 우리가 기장된 사업소득을 총소득으로 나눠주죠. 거기에 20%가 공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것의 한도가 100만원이죠. 그래서 1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인데, 1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9번이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어봤죠? 자, 우선 우리 양도라는 개념이 뭐였지? 양도란 요거였죠. 우리가 자산등을요. 자산등을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의 방법으로요. 유상이전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토지의 현물출자는요. 요거는 우리가 주식의 대가로 준 거잖아. 유상이전 맞죠? 그렇죠? 얘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무상이전. 얘는 제외가 되죠. 무상이니까. 건물은 맞지만 무상이전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임대하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자, 이것도 점포를 양도했으니까 유상이전이죠. 그렇죠? 자, 이게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양도는 비과세가 되지만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이 되는 과세가 됐잖아. 고가주택인 경우니까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상장법인의 총 발행 주식수 0.5%, 자, 0.5% 밑줄 보유한 주주가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식일 때는요. 비상장 주식만 과세가 되죠. 그렇죠? 근데 상장 주식일 때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장외거래분이나 대주주 거래분이 때잖아. 그렇죠? 자, 일단 얘는요. 상장법인의 주식이잖아. 상장 주식이야. 그러면 장외거래분이나 대주주 거래분이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가 안 되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근데 장외거래는 해당하지 않대요. 장내거래니까 일단 장외거래 제외. 그 다음에 대주주인지 파악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대주주를 파악할 때 1% 기준으로 봐요. 1%. 그래서 지금 0.5%니까 대주주도 아닌 거죠. 그럼 상장 주식을 과세할 이유가 없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게 제외되고요. 자, 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요거는 포함이 되죠. 사업용 고정근선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이 되는 거잖아. 프리미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은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아니, 3번. 70번이요. 답은 3번이고요.
답은 3번인데요. 자, 요거요. 중간예납이란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의 기간을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납부기한이 언제야? 납부기한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렇죠? 그리고 얘는 고지납부 방식을 쓰고 있잖아. 이해가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되셨죠? 자, 다음에 문제 71번이요. 자, 요거 답은 4번이죠. 자,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별로 과세하는 게 아니야. 자, 우리 납세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 납세제 원칙은요. 요게 원칙이잖아. 사업장별로 내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72번이요. 자, 차가감 납부할세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차가감 납부할세 쭉 우리 이어나가 보면, 자, 매출세액에서요. 우리가 매입세액을 빼죠. 그러면 나오는 게 납부세액이란 말이야. 납부세액에서 여기서 세액공제 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산세 더하고요. 그러면 이게 납부할세액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공급가액이 1200만 원인데 이 중에 면세가 있대요. 그럼 면세 제외하고 세액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얘는 1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매입가액은요. 자, 매입가액 중에 면세와 관련된 거, 비영업용 소액승용차와 관련된 거, 요거 두 개 합치 150만 원 제외되고 나머지가 매입세 공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하면 될까? 한 번에 뺄게요. 이렇게 되니까 요거 빼는 금액이니까 바로 표시해줄게요. 35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납부세액은요. 65만 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라고 해서 나온 게 특별히 없네요. 맞죠? 그리고 가산세라고 나온 게 5천 원이 있잖아. 이게 더해주면 납부세액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73번이요.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야?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25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문제 74번이요. 자, 올바르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답은 1번이죠. 그렇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요. 자, 법인이 건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이나 운수업을 할 때는요. 얘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지주를 봤었죠. 본사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문제 75번이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답은요. 1번이죠. 뭐가 틀렸을까? 자, 제가요. 요거 부가가치세는요. 일반 소비세라고 얘기했어요. 즉 요거 있잖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화폐나
유가증권은 제외가 돼요 라고 얘기했었죠. 자, 지금 주식이 들어가 있잖아. 1번 문구에. 그렇죠? 주식은 제외를 시켜야지. 이해가시죠? 자, 다음에 문제 76번. 요게 참 거지 같은 문제인데. 자, 요거 답은 2번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폐업시 잔존재와요. 얘는요, 간주공급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간주공급은 제가 공급 시기 언제라고 그랬어? 사유 발생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요 날이 되는 거야. 폐업일이 되는 거지 폐업 신고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77번이요. 자, 요거요. 지금 잘 봐봐. 상품을요. 여기 쓰면서 하자. 상품을 3개월 할부로 했죠. 판매된 건 150만원. 인데요. 자, 요렇게 약정하고요. 지금 실제 수익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기간에 동할부 판매와 관련해서 신고해야 될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약정을요 3번을 나눠서 한 거죠. 3회 분할 50만원씩 받기로 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돈은 못 받을 때도 있었고 받을 때도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22년 2기에 과세표준을 물어봤잖아. 자, 그럼 보자. 봐봐, 이게 만약에 장기 할부라고 그러면요 대각밭이 되죠. 그렇죠? 근데 단기 할부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도의 기준이 되죠. 맞잖아. 그렇죠? 자, 이거요. 지금요. 장기가 아니에요. 3개월 동안 할부 계약한 거잖아. 1년에 넘어서질 않아. 그래서 이걸로 봐야 돼. 그래서 인도 한 11월 15일에 전액 과세표준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거. 이건 다시 낸다 해도 어느 강사님들도 다 좋아할 만한 문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7번 굉장히 좋은 문제고 78번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런 것도 되게 새로운 유형이었어요. 문제 되게 잘 내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요거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영세율은요 매출세액이요 항상 0%가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요렇게 아마 세금을 적용받을 거야. 지금 문제를 보면 맞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요 얘는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것의 10%만큼의 분량은 공제를 받을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빼는 거니까 납부세액은요 오히려 100만 원을 환급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근데 면세는요 얘는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돌려받지도 못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매출세액은요 없는 거죠. 매입세액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돌려받을 돈도 없는 거죠. 그러면 영세율이 100만 원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문제 79번이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답은요.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이죠. 자, 의제매입세액은요, 국내
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의제매입세 요건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건은 일반 과세자가 이러면 공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 어디도 국내라고 써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디라도 국내라고 써본 적이 없다고. 해외 것도 가능해요. 아시겠나요? 아니, 아침 햇살 만드는데 베트남 쌀 쓴다고 해서 그거 누가 어떻게 할 거야? 맞죠? 자, 그다음 문제 80번이요. 자, 요거 지금 납부세액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납부세액은 요거잖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게 납부세액이잖아. 자, 그럼 매출세액 구해볼게요. 자, 지금 매출세액은요, 세금계산서 발행분, 얘 과세되죠? 그렇죠? 거기에. 자, 현금 매출분인데 증빙 없대요. 여러분, 증빙 없다고 과세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증빙 안 끊어. 증빙이 없어도 과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매입자료는요, 세금계산 수치분 요만큼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자, 증빙이 없는 현금 매입분이요. 요거는 공제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증빙이 없는 건 공제 안 되니까 요거 두 개 뺀 금액 그러면요, 요거 딱 10만 원 나오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무에게 문제풀이였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